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지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영지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현, 최현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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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현수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나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대한항공 객실 승무직 지원자입니다. 영주 학생은 항공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무래도 보통 여행 갈 때 좀 많이들 공항을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되게 설레는 그런 느낌이랑 약간 편안한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또 아름다운 미소도 빼놓을 수 없고요. 항공사, 그중에서도 대한항공 하면은 말이 필요 없는 국내 최대 항공사입니다. 안 멘토님, 대한항공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항공 정말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사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또 없으실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4가지 과제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는 꼭 조사해 가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몇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국내외 몇 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는 그 순간까지 늘 업데이트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대한항공 총 4개의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어떤 식의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각 매출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대한항공 하면 그냥 항공기만 생각하실 텐데 다양한 매출 구성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꼭 조사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항공업 이슈, 뭐 사드라든지 아니면 뭐 유가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항공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의 대내외적 이슈, 이 4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정 씨는 대한항공 하면은 특별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제가 뭐 많이 다니진 않지만 여행 가면 마일리지를 꼭 이렇게 꼭 많이 충전합니다. 쌓으셨나요? 예, 꼭 해야죠. 아니, 되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정말 마일리지 많을 거라는 생각에 기대감으로. 꿈을 꾸곤 합니다. 그 미국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셨나요? 아우, 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미 갔을 때, 이미 돌아왔을 때. 이렇게 한 번 갔다 한 번 올 때 이렇게 했고요. 굵직굵직하게. 이 스카이팀이라고 있어요. 스카이팀 맞죠? 이 얼라이언스가 있잖아요. 네. 그게 아마 마일리지를 다 통합시켜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미래에는 꼭 마일리지로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이 항공사의 경우에 일반직과 승무직은 많은 부분에서 뚜렷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은 어떤가요? 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의 면접은요. 우선 절차를 보면 서류 전형, 그다음에 1차 면접, 이제 2차 면접은 이제 영어 구술 테스트로 들어가게 되고요. 3차 면접 후에 건강 진단, 최종 합격의 절차를 진행이 되는데, 아시아나항공이랑 다르게 3차 면접까지 진행된다는 점이 좀 약간 특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절차 중에서 건강 진단 같은 경우 객실 승무원으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악력,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심폐지구력 측정과 같은 체력 테스트를 하고요. 수영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배영을 제외한 나머지 영법으로 35초 내에 25m 완주 여부를 측정하게 됩니다. 네, 영주 학생 주변에도 항공사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준비를 하던가요? 보통 2년제 다니셨던 친구들은 이제 뭐 보통 인턴이나 이런 거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4년제인 친구들은 보면은 영어를 좀 준비한다던가 혹은 아예 그 승무원을 준비시켜주는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더라고요. 네. 오늘의 주인공의 경우에는 객실 승무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기준부터 또 어학까지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요. 실제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키에 대한 기준, 나이에 대한 기준은 좀 약간 몇 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공기 내에서의 뭐 서비스를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키는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최근에는 159, 160까지도 합격한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나이도 30대에서 신입이 합격을 하고 있어서 열려있는 채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하신 미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해외여행에 당연히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겠죠. 병역 면제 혹은 병역 필,
6개월, 그리고 교정 시력 1.0 이상인 자, 기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고요. 전공은 무관합니다. 토익은 550점 이상이고요. 토익 스피킹 레벨 6 또는 OP 레벨 IN 이상 취득한 자이고요. 점수는 2년 내의 점수만 가능한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우대사항 중에 국가보훈 대상자도 있는데요. 영어 구술 성적 우수자도 있고요. 재미있는 건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 무술 유단자에게는 또 우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중요하죠. 네, 갈수록 채용 과정에서 면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면접에 잘 대응하려면 기업의 인재상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대한항공은 어떤 인재를 선호합니까? 네, 대한항공은요, 진취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또 서비스 정신과 올바른 예절을 가진 성실한 팀 플레이어를 인재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보겠습니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춤, 그리고 그림 그리기라고 합니다. 전공은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다고 하고요. 학점은 3.02점,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750점이고요. 대내외 활동으로는 2016 세계 의상 페스티벌, 그리고 유엔 합창단 창립 70주년 갈라 디너, 민관 문화외교원 약 1년간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삼성 꿈 장학재단 장학생 임원단 1년, 그리고 제4회 아시아태평양 청년 교류 프로그램 참가 1개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력으로는 웨딩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네요. 네, 민간 문화 외교관으로 활동한 경험이 눈에 띕니다. 외국 대사 의전, 통역까지 한 경험이 있으니까 서비스가 생명인 승무원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리고 장학생이었다는 것도 좀 깨알같이 어필을 하고 있네요. 네, 우리 영주 학생은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나요? 저는 웨딩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게 조금 인상적인데 네. 웨딩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장 차림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다 보니까 조금 서비스직에 단련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멘토님들께서는 주인공의 프로필 중 어떤 점을 눈여겨보셨나요? 네, 비슷한 점을 봤는데요. 우선은 모델로 섰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외모를 가꾸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방법들을 좀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서비스 업종에 일하면서 서비스 마인드를 좀 약간 갖추지 않았을까 기대를 좀 하게 되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대 하나 하고 있고요, 의심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는 민간 문화외교원이라고 하는 거는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학점이랑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진짜 이 서비스직을 위해서 준비했던 친구인가? 또한 그렇다면 토익 점수는 높냐? 또 그렇진 않아요. 승무원을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서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객실 승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회사는 지원자의 어떤 점을 보고 싶어 하는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객실 승무원이 갖춰야 할 자질 2가지 이상 제시하고 본인이 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서비스란 무엇인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업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본인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무와 관계가 굉장히 깊은 질문들입니다. 네. 영주 학생이 지원자라면 이 중 어떤 질문에 가장 신경 쓸 것 같나요? 저는 1번 질문에 좀 가장 신경을 쓸 것 네. 같은데 아무래도 승무원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1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각각의 질문에 답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무 역량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왜 객실 승무원을 뽑혀야 되는지에 대한 먼저 여러분들의 필요 역량을 좀 제시하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근거, 사례로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좀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1번, 2번, 3번 어느 항목에도 왜 대한항공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대한항공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넣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 직무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서비스직을 많이 생각했더라고 하는 사람이면 또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면 본인이 생각하는 서비스의 어떤 가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생각해낸 사람인지 아니면 꾸준한 경험을 한 사람인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의 목표가 뭐 성공을 했거나 실패를 했거나라고 하는 그런 결과는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고 적극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인공이 생각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주인공의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객실 승무원의 자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쓸지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타인의 눈을 가진 원칙주의자. 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두 분 멘토님께서는 소제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소제목은 좀 명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약간 모호합니다. 이게 그냥 네. 역지사지 입장인 건지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눈, 타인의 시각, 입장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원칙주의자라는 말이 너무 딱딱하게 들릴 네. 수가 있어서 뭐 부드러운 원칙주의자가 타인의 시선으로 한번 세상을 다시 본다라는 느낌으로 다시 풀어서 써준다면 네. 좀 더 매력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원칙주의자 벽창호는 아니고 하지만 세상의 기준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타인의 눈을 볼 줄 안다. 좀 풀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눈을 가진 원칙주의자. 객실 승무원의 존재 목적은 위급 상황에서 원칙대로 훈련을 통해 몸에 익은 안전수칙을 지켜 승객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댄스 동아리에서 취미를 개발해 왔는데 연습 때의 제 신조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석대로 배우고 연습한 후 제 색깔을 입힌 춤을 추었습니다. 서비스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행동하되 제 장점을 입힌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제게 기억에 남는 승객이 아닌 승객에게 기억에 남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열악한 가정 형편으로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부재했던 성장기를 겪으며 배려심과 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7살 때부터 3살 터울의 동생이 부모님께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가 대신 챙겨주기 위해서 동생에게 관심을 갖고 동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나아가서는 타인의 시각에서 상황을 빠르게 직시하는 눈을 갖게 되었고 진정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저만의 장점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내에서 안전을 책임지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칙과 배려심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학생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사실 이 두 가지를 그냥 딱 놓고 보자면 약간 상충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좀 함께 얘기하려면 좀 설득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신의 장점을 바탕으로 두 가지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최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지금 다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떠한 자질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본인의 자질이 거기에 어떻게 부합이 되는지 그러니까 우선 읽는 사람을 고려해서 내용을 다시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식으로 예를 들면 그 객실 승무원에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제가 부합하는 자질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본인의 사례를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객실 승무원의 존재 목적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위급 상황에서 구출하는 것만이 그 존재의 목적일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본인의 생각하는 객실 승무원의 자질 2가지 이상 제시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부합하는 점 작성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무리를 하실 때 이러한 자질과 역량을 발휘하여 어떠한 승무원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느껴지는 글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안 멘토님께서 혹시 추가적으로 수정할 부분 얘기하신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최영수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객실 승무원의 그 존재 목적을 정의하는 건 좋았어요. 그럼 그게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댄스 동아리도 그렇고 뭐 동생을 케어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그렇고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건 좀 잘못 쓴 것 같고요. 주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을 하든지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물어본 게 2가지를 물어봤는데 전 사실 여기서 2가지 직무 역량을 못 느꼈거든요. 분명히 책임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밑에 있는 나오는 배려심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과연 위에서 얘기했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부분이지 원칙과 배려심이라고 하는 것이 양립하는 가치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2가지를 먼저 쉽게 제시하고 그거에 관련된 경험들을 보충하는 식으로 수정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하신다면요? 네.
저는 이번에 불합격을 명확하게 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은 열려있는 유연한 사고가 중요한 글로벌 기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주의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절대로 플러스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과의 조화,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직무에 대해서 본인의 마인드, 생각을 고민을 해보시고요. 정의. 네,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정리하시는 작성을 다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도 역시 불합격이고요. 직무 분석이 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객실 승무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인데요. 우선 소제목부터 살펴볼까요? 서비스를 매개로 전달하는 진정한 존중. 최고의 서비스는 존중이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최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존중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구를 좀 부드럽게 표현하거나 전달이 안 되는데 존중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돼버린 서비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이렇게 그냥 하나의 매개체로 네. 정의 내려버린다면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서비스업이 뭔지 모르고 본인의 역할이 지금 뭔지 모르고 있어서 어감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진정한 존중이란 무엇인지 배려만 무엇인지 이것만 강조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한번 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매개로 전달하는 진정한 존중. 제가 시간제 근무를 하는 웨딩홀에서는 식전에 다가와 음료를 준비하여 손님들이 담소를 나누실 수 있게끔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이 바에서는 직접 손님들이 음료를 가져가시는 방식인데 한 번은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 저희 서비스 팀한테 손님이 아가씨 음료 하나 들고 와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옆에 직원은 직접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라고 했으나 저희는 음료를 가져다 드리지 않으니 알아서 가져다 드세요 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된 음료의 종류가 매우 많아 바에 가셔서 둘러보시고 원하시는 음료를 선택해 주시면 따라 드리겠습니다. 같이 준비된 다과도 많으니 함께 즐겨주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바로 손님을 유도할 수 있었으며 손님도 존중받는 기분을 느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옆에 직원과 제 차이는 단순했습니다. 직원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일이 바쁘니 간단하게 대답한 것이었고 저는 손님의 입장에서 손님의 기분을 존중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진정한 서비스는 상대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존중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안정현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좋고요. 네. 제목은 굉장히 별론데 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다행이네요. 트렌드인가 봐요. 제목은 잘못 쓰고 내용은 엄청 좋고. 그렇죠. 어떤 반전 효과를 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이제 조금 구조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썼던 진정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생각을 두 갈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겠죠. 네. 또 가장 좋았던 부분은 저는 같이 준비된 다과도 많으니까 함께 즐겨주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하나의 뉘앙스가.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추가적인 서비스가 있을 수 있어요. 추가적인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아 맞아 이럴 수 있구나 이 친구는 뭔가 이렇게 하는 센스가 있구나라고 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목을 바꾼다면 네. 서비스를 매개로 전달하는 진정한 존중 잘 안 와닿거든요. 네. 차라리 고객의 기분까지 존중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오. 명쾌하게 훨씬 와닿는. 예, 좀 쉽게 코리아네요.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멋있네요. 내려보는데 잘 쓰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멘토님들의 합격, 불합격 여부 궁금한데요. 네. 이번은 좀 희망을 봅니다. 예, 저는 합격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좀 약간 완전 합격은 좀 주기가 어려운 게 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말고요. 네. 아까부터 계속 아쉬웠던 거거든요.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완전히 합격 주기는 좀 아쉽지만 조금 더 좀 보완한다면 이런 관계들, 배려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다면 또다시 좀 추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봄이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강조하는 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점을 쓰더라도 부정적인 단어는 최대한 순화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열악한 가정 형편으로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부재했던 성장기를 겪으며 배려심과 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배려심이지만 자칫하면 관심과 사랑의 부재가 더 두드러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부드럽게 바꾸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부모님을 도우며 배려심과 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짧은 글 속에 내가 살아온 모습과 생각까지 담아야 하는 글이 자기소개서입니다.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세심하게 쓰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인 협업 경험에 대해 소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의 화음을 융합하는 지휘자. 제목만 보면은 경험이나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지휘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신선함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네. 그나마 제목은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멋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장점의 화음. 네, 장점의 화음. 장점의 화음이라는 점에서 좋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협업을 얘기할지 리더십을 얘기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질문에서는 협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정말 협업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또 혼자 이끌어갔는지 네. 내용을 한번 보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의 화음을 융합하는 지휘자. 저는 아시아태평양 청년교류 프로그램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주제로 오픈마인드로 편견 없이 지역 문제에 접근하고 오픈헐트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살아보며 오픈윌로 진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조는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주제로 필리핀의 나쿠 지역 돈호세를 답사했습니다. 저는 오픈할트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마음을 나누는 제 장점을 살려 인터뷰 진행자로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폐쇄적인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 지역사회의 진정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사회적 활동의 전문적인 조언, 창의력이 뛰어난 조언들의 의견을 수립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돈호세의 여성 대부분은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그만둬 그에 따른 가구 수입원이 줄면서 건강한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수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스테이너블 보딩 하우스를 기획하여 목표했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흥미로운 경험이긴 한데 너무 프로젝트 내용 설명에 집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우리 영주 학생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소재 자체는 협업이랑 좀 글로벌 마인드를 좀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소재 같은데 아무래도 네. 본인의 액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최멘도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나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협업에 대해서 그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본인이 어떤 걸 했는지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내가 잘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네. 질문의 요지를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죠. 협업의 과정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들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시너지를 창출했으며 이런 내용들을 좀 약간 같이 함께 했던 내용들을 작성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조금 더 아쉬운 거는 그냥 바로 본인의 사례로 들어갔거든요. 여기에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두 가지로 좀 내용을 정리하신 후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사례는 이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친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한항공 객실 승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영주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객실 승무원의 자질에 대해서 멘토님께서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해봤습니다. 네, 멘토님이 하신 사전 코멘트는 어떤 것이었나요?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일단 내용 전달이 잘 되는 소제목을 쓰기, 그리고 두 번째로 두 가지 자질을 두 갈씩으로 쓸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후 본인의 역량과 경험을 소개하라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멘토님의 조언을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비행을 만드는 에너자이저. 승무원은 서비스 마인드, 커뮤니케이션 능력, 위기 대처 능력, 체력 등의 자질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바텐더로 근무하며 다양한 연령대, 직업, 국적을 지닌 사람들을 만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체질과 취향, 기분을 파악해서 고객에게 맞는 주류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바텐더 8명 중 가장 많은 단골을 확보해 베스트 바텐더로 선정되었습니다. 둘째, 하루 종일 활동에도 지치지 않는 체력입니다. 청소년기 시절 6년간의 댄스 동아리 활동과 2년간의 1200m 장거리 육상 선수 활동을 통해서 체력을 길러왔습니다. 이렇게 기른 체력을 바탕으로 주 5회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올 A+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잦은 비행과 시차,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심신이 지칠지라도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에너자이저가 되어 엑설런스 인 플라이트를 실현하겠습니다. 네. 체력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예전에 그 현직 승무원으로부터 객실 승무원은 미국까지 걸어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이 사전 코멘트를 해주신 최 멘토님께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시죠. 네, 사전 코멘트에 굉장히 충실하게 열심히 영주 학생답게 잘 써준 것 같습니다. 우선 소제목에서 보면 이 서비스에 느껴지는 이 기분 좋은 느낌과 그리고 체력이 필요한 에너자이저를 잘 담고 있어서 이 내용들과 잘 맞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승무원에 필요한 자질은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써주신 다음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체력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잘 정리해 주셨는데 갑자기 그중에 첫째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맞는 자질은, 저에게 적합한 자질은 무엇입니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다. 첫째, 여기서 물어본 거는 본인과 잘 맞는 자질이라고 했죠. 문장에서 좀 약간 표현만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좋았던 건 초반에 소제목에서 보여줬던 기분 좋은 에너자이저의 느낌을 그대로 가서 키워드를 한번 다시 써주셨고 기업의 핵심 슬로건이랑 잘 연결한 것도 좋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주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 객실 승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는데요. 두 분 멘토님께서 이 항공사 승무원을 희망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네, 승무원 이제 하늘의 꽃이라고 불리죠.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미소가 아름답기까지 수없이 피눈물을 흘리고 많은 노력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안에 아마 부서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한숨을 막 쉬고 계신데요.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진정한 미소를 짓기 위해서는 내면부터 다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직무에 있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힘들고 경쟁들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꿈을 이루시고 내면부터 가꾸신다면 언젠가 그 빛을 알아봐 주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승무원이라고 하면 솔직히 외모만 좀 외적인 부분만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반대로 좀 정량적인 부분을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항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운송 이런 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산업에 대한 관심과 그 지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항공 객실 승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